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SK 바이오팜이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이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뭐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내려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뭐 방향성 자체가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청약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좀 상장을 하면은 SK 바이오팜도 단기적으로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뭐 청약이 63조 6천억 원에 좀 큰 돈이 몰려왔고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막 계좌 개설하고 가족 명의로 다 계좌를 개설을 하고 막 청약도 놓고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등 배분 방식 도입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관심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32만 명은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이 되면은 SK 바이오팜도 살짝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58조 원이었고 빅히트도 뭐 58조 4,237억 원, 카카오 게임즈는 58조 5,543억 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장했을 때는 30조 이상이 몰리면서 이슈로 많이 받고 이 상한가를 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상을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또 한번 26만 9,500원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같이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었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뭐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우리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는 기대할 게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내용적인 부분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도 좀 지난해 실적 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 대량 지분 매도까지 겹치면서 상장 첫날 가격까지 하락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SK가 시간 외로 뭐 블록딜 방식으로 SK 바이오팜의 지분의 10.98%를 이제 매각 소식을 이게 악재로 좀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세노바메이트 매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매출 자체가 부진했음에도 이제 미국향 매출 자체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연결 조정에 따라서 라이선스 매출이 분명히 급감을 하면서 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원가 부담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광고비를 비롯해서 전문직 수수료 이런 판관비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었고, 금융수지 저하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제 손실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세노마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상업권 권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즈 파마슈티컬스의 기술 수출한 수면 장애 신약 로열티 유입이랑 그 다음에 다수의 파이프라인
개발로 인해서 외형 선장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작년 5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한 세노마메이트의 보험 등재율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 말 기준으로 90%를 조기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통 신약이 출시하는 패턴을 보면은 1년 이내에 보험사 등재 비율이 업계 평균 90% 수준일 때를 감안을 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도 판매 승인 권고를 받고 다가오는 올해 좀 2분기에는 이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시판 허가를 좀 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 파트너사인 안젤리니 파마에서 최대 4,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유럽 내 판매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에 따라서 별도의 로열티까지도 받아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지금은 뭐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계속 좀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SK 바이오팜도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괜찮고 탄탄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 바이오팜의 약점인 이 순손실은 지난해 대폭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이제 바로 세노마메이트 미국 내 직접 판매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직접 판매는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실적이 점차 좀 개선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 유통사에 지불하는 최대 45%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보면은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올해부터는 좀 기대를 하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랑 좀 실시간적으로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거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댓글에다가 이제 무료 카톡방 주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은 카톡만 하실 줄 아시면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